안녕하세요, 런업TV 송PD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리뷰해드릴 러닝화는 바로 서코니의 엔돌핀 스피드 5입니다. 제가 2024년 4월에 전작인 엔돌핀 스피드 4 리뷰를 업로드를 해드렸었습니다. 벌써 시간이 1년 3개월이 지나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엔돌핀 스피드 5를 리뷰를 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Made for Speed Day and Race Day. 이게 바로 오늘 여러분께 리뷰해드릴 엔돌핀 스피드 5의 개발 목적이자 이제 기획 의도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이 엔돌핀 스피드 5가 목적에 맞게 제대로 업그레이드가 되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제가 또 서코니 제품을 리뷰하는 만큼 오늘은 이 미드솔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이 서코니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미드솔 폼의 라인업, 그걸 먼저 한번 제가 쭉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미드솔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난 2년 전에 출시됐던 엔돌핀 스피드 3,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게 이제 엔돌핀 스피드 4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리뷰해드릴 엔돌핀 스피드 5까지, 이렇게 엔돌핀 스피드 라인업은 모두 파워런 PB라는 미드솔 소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엔돌핀 스피드 3가 출시를 했을 때 굉장히 많은 러너들이 열광을 했죠. 그때 개발됐던 파워런 PB라는 미드솔이 그 후에 엔돌핀 스피드 4,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리뷰해드릴 이 엔돌핀 스피드 5에도 사용되고 있다, 이걸 먼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짠! 엔돌핀 엘리트 1이 이제 출시를 하게 됩니다. 파워런 HG라는 미드솔 폼이에요. 페바폼 계열이에요. 그래서 슈퍼 크리티컬 페바라고 해가지고 기존에 사용하던 파워런 PB 미드솔 폼과는 조금 더 다르게 반발력도 키우고 터치감은 조금 더 소프트하게 업그레이드를 했다라고 이제 당시에 서코니가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새롭게 또 다른 모델이 출시를 합니다. 그건 바로 짠! 엔돌핀 프로4의 미드솔이 이중 구조로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딱 보시면 바닥 쪽에 깔려있는 이 화이트 컬러로 되어 있는 게 파워런 PB, 그리고 이 뒤편에 보면 흔적을 좀 남겨놨는데요. 이렇게 베이지 컬러로 되어 있는 이 미드솔 폼이 바로 파워런 HG. 이렇게 해서 엔돌핀 프로4에는 파워런 PB와 파워런 HG가 동시에 사용되어져 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서코니가 또 다른 새로운 미드솔 폼을 발표를 합니다. 그게 바로 짜잔! 네, 이 엔돌핀 엘리트 2를 출시하면서 서코니가 발표한 새로운 미드솔 폼, 인크레디런이라고 하는 미드솔 폼입니다. 가장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미드솔 소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TPE라는 소재예요. 서머플라스틱 폴리에스테르 엘라스토머. 고무의 탄성과 플라스틱의 가공의 용이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 푸마가 출시한 매그맥스 나이트로라는 제품의 미드솔에도 같이 사용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제품을 가져오지 못했지만 최근에 출시한 또 다른 엔돌핀 라인업이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엔돌핀 트레이너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제가 추후에 리뷰를 해드릴 예정이에요. 왜 주문을 했냐? 이 엔돌핀 트레이너라고 하는 제품에는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인크레디런과 파워런을 같이 레이어링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서코니의 미드솔 폼의 라인업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워런 PB가 있고요, 엔돌핀 엘리트 1에 접목된 파워런 HG라는 페바 계열의 미드솔 폼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반발력이 있고 가볍고 탄성이 있으면서 탱글탱글한 미드솔 폼인 인크레디런이라고 하는 TPE 소재 기반의 미드솔 폼도 갖고 있다. 그리고 얘를 서로 믹스 앤 매치를 하면서 상품의 라인업을 확장하고 있다. 이게 바로 서코니가 미드솔 폼을 가지고 상품의 라인업을 확장하는 전략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리뷰해드릴 이 서코니 엔돌핀 스피드 5에 적용된 미드솔 폼은 파워런 PB다. 그리고 미드솔의 높이는요, 가장 높은 리어프 쪽의 높이가 36mm, 그리고 포어프 쪽의 높이는 28mm, 그리고 오프셋은 8mm입니다. 이 파워런 PB의 미드솔의 기능성은요, 기본적으로 페바 소재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가 경량성, 두 번째는 반발력이 좋다, 그리고 세 번째가 충격 흡수를 아주 잘 걸러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주 느린 페이스로 달릴 때는 충격을 아주 잘 흡수해주는 쿠션화로서 느껴지다가 페이스가 빨라지고 스피드가 막 올라가게 되면 반발력이 막 상승하는 것 같은 느낌. 두 가지 속성의 물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미드솔 폼으로 각광받고 있는 소재가 바로 이 페바 소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다음으로 엔돌핀 스피드 5의 미드솔 구조에서 살펴볼 포인트는요, 바로 여기 안쪽에 보이시는 원 윙드 나일론 플레이트. 여기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날개처럼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나 여기 있어 라고 하고 보여주는 거죠. 실제적으로 물성에 대한 기여보다도 외관에서 봤을 때 이 플레이트가 삽입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건 마케팅 포인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미드솔의 안을 이렇게 컷아웃해서 파냈죠. 이렇게 파낸 건 중량을 줄이는 목적도 있지만 마케팅 포인트로서 안쪽에 나일론 플레이트가 삽입되어 있다는 걸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그런 목적이 더 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토어프할 때 어느 정도의 반발력, 탄성을 이 플레이트가 더해줄 수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신발을 한번 구부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돌핀 스피드 3부터 4, 5까지 순서대로 제가 휘어볼게요. 이 엔돌핀 스피드 3도 나일론 플레이트가 삽입이 되어 있어요. 한번 제가 최대한 동일한 힘으로 휘어보도록 할게요. 볼게요. 큰 힘 안 들여도 이런 식으로 굉장히 탄력이 좋게 이 나일론 플레이트가 일정 부분 도와주는 기능을 한다. 얘는 엔돌핀 스피드 4입니다. 동일한 힘으로 한번 제가 휘어볼게요. 보셨습니까? 엔돌핀 스피드 3랑 너무 똑같죠, 여러분? 네,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동일한 나일론 플레이트가 삽입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도 한번 제가 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동일한 힘으로 제가 휘어보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똑같죠? 네, 휘어보고 있는 저도 너무 느낌이 똑같아서 같은 신발인 것 같아요. 동일한 소재를 가지고 플레이트를 만들어서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약간의 디자인만 다르게 해서 쉐입만 다르게 해서 삽입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들솔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가볍게 알고 지나가면 되는 게 있는데요, 바로 서코니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로코 지아미트리 스피드 롤 테크놀로지라고 불러요. 이 서코니가 가져가고 있는 이 로코 지아미트리는 왜 이걸 제가 이렇게 해봤는지 잘 모르시겠는 분은 네, 살로몬의 에어로블레이드 3 영상을 시청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엔돌핀 스피드 5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완전히 바뀐 건 바로 이 어퍼에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육각형 모양으로 안에 손가락이 다 보일 정도로 비치는 이런 아주 얇은 소재의 어퍼 소재로 바뀌었거든요. 브랜드에서는 엔지니어드 헥사곤 메쉬라고 불러요. 육각형 모양의 어퍼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짜잔! 엔돌핀 프로4의 어퍼에 사용된 바로 그 엔지니어드 헥사곤 메쉬 소재가 그대로 엔돌핀 스피드 5에 접목되어졌다. 그로 인해서 얻게 되는 베너핏은 놀라운 통기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엔지니어드 헥사곤 메쉬가 강성도 갖고 있거든요. 스트레치성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포근하게 발등을 덮어주는 굉장히 훌륭한 소재인데, 그 소재를 엔돌핀 프로 4에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RM 모델인 엔돌핀 스피드 5에 접목했다. 네, 그리고 이 어퍼를 살펴볼 때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있죠. 바로 이 카라와 힐 카운터 부분 안쪽에 들어가 있는 이 패딩이 과연 락다운을 제대로 시켜줄 만한 패딩의 양이 들어가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부분이 신발을 신었을 때 일체감과 직결된다. 제가 이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엔돌핀 스피드 5로 업그레이드 되면서요, 카라 부분 안쪽에 들어가는 패딩의 양이나 아킬레스건을 덮어주는 이 부분의 패딩의 양이 전작인 엔돌핀 스피드 4랑 거의 동일해요. 사실상 이 뒷부분은 모양만 달라졌을 뿐 안에 사용된 소재는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엔돌핀 스피드 4에서 보여주었던 완벽에 가까운 착화감이 이 엔돌핀 스피드 5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엔돌핀 스피드 5는 사실 굉장히 초창기 슈퍼 트레이너의 전형이에요. 훈련용 러닝화임에도 불구하고 이 서코니 엔돌핀 5의 이 힐 카운터는 굉장히 하드한 구조물을 이 힐 카운터에 삽입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자주 훈련을 하더라도 부상을 방지하면서 안정성을 강화하는 그런 역할까지 갖고 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어퍼에는요, 러닝 전문 브랜드답게 빛이 비쳤을 때 밝게 빛날 수 있는
리플렉티브 소재를 곳곳에 접목해놨어요. 이 뒤꿈치 쪽 보시면은 여기 그레이 컬러로 되어 있는 부분이 리플렉티브 소재입니다. 그래서 뒤쪽에서 자동차가 헤드라이트를 비추면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게끔 리플렉티브 필름이 이렇게 뒤쪽에 선형으로 해서 이렇게 길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릴 때 리플렉티브를 볼 수 있고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발등 부분에도 이렇게 리플렉티브가 좌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그 부분 바로 이 설포에 서콘이라는 브랜드명이 새겨져 있는 그 원단이 리플렉티브 필름이에요. 이건 모두 러너의 안전을 고려한 조치다. 잘 보시면은 이 설포에 좌우측에 잘 늘어나는 메쉬 소재로 해서 좌우측이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발을 신을 때 좌우에 고정하고 있는 이 메쉬 원단이 뻣뻣하거나 그러지 않다. 그래서 신발을 신을 때도 아주 부드럽게 발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설포의 소재도 보면요, 굉장히 안쪽에 패딩이 잘 들어가 있어서 슈레이스의 압박감을 온전히 걸러낼 수 있을 정도로 두툼한 패딩이 살짝 들어가 있는 이런 이중 구조의 설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이트 컬러로 되어 있는 패브릭은 약간 육각형 모양의 문양을 가지고 있고요. 이 실이 굉장히 굵기 때문에 어떤 완충 역할도 같이 해요. 그래서 이 화이트 컬러로 되어 있는 원단이 푹신푹신합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이렇게 밝은색 컬러로 해가지고 패딩과 함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슈레이스가 설포 아래에 있는 발등을 압박하는 느낌은 모두 다 걸러준다. 지금 좌측에 있는 게 이제 엔돌핀 스피드 5고요. 우측이 엔돌핀 스피드 4예요. 전작. 여기 딱 보시면 리어프 쪽에 사용된 러버의 면적이, 커버리지가 조금 더 넓어졌다. 이 부분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조금 달라진 부분입니다. 이로 인해서 내구성이 아주 조금 더 개선됐다. 이렇게 이제 브랜드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미미한 변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오늘 여러분께서 설명드린 엔돌핀 스피드 5의 중량은요, 260 사이즈 기준으로 222g입니다. 엔돌핀 스피드 3의 중량이 260 사이즈 기준으로 212g이었어요. 엔돌핀 스피드 4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260 사이즈 기준으로 224g까지 늘어났다가 이번에 엔돌핀 스피드 5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2g이 줄어서 260 사이즈 기준으로 222g이다. 역시 여전히 경량 러닝화다. 제가 스펙을 설명드렸잖아요. 여러분 딱 보시면 어떠세요? 어퍼 소재 바꾼 거 말고는 전작인 엔돌핀 스피드 4랑 큰 차이가 없죠. 그래서 제가 착화감과 주행질감 테스트하기 전에 걱정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큰 변화가 없는 모델들의 업그레이드 경우에 제 경험에 의하면 착화감이 다운그레이드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착화감과 주행질감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여의도 공원에 갔고요. 제품을 신고 제가 테스트를 하는 여의도 공원까지 걸으면서 정말 제 온 신경을 이 착화감에 딱 집중해서 느껴봤거든요. 단 한 가지 뭐가 약간 걸렸냐면 이 안쪽에, 특히 오른쪽 여기 보시면 이 미드솔이 쭉 이렇게 높이가 약간 올라왔다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약간 아치 바로 아래쪽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아치의 위치, 높이 이런 것들이 좀 다 다르잖아요. 저는 약간 좀 발등이 높고 발볼이 와이드를 신을 만큼은 아닌데 약간 넓적한 아시아인의 조형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안쪽에 이 살이 있는 부분, 연한 살이 있는 부분에 살도 많아요.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예민하게 느끼는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여기에 약간 봉그 소스 느낌 같은 게 느껴지긴 해요. 이게 엔돌핀 스피드 4에서는 전혀 안 느껴졌었거든요. 딱 신고 가만히 서 있을 때 그런 느낌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천천히 걸을 때도 이렇게 살짝 닿는 느낌? 이런 느낌 좀 들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막상 이제 러닝을 시작하니까 그 느낌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신었을 때 발목에 있어서 일체감 이런 것들이 전작인 엔돌핀 스피드 4와 거의 동일하게 완벽에 가깝다. 근데 이제 다음은 이제 주행 질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동일하게 이제 10km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초반 1km는 이제 5분 40초 페이스에서 시작을 해서 킬로미터가 지날수록 10초씩 페이스를 당겨서, 그래서 맨 마지막 페이스가 한 4분 28초? 요 정도 페이스로 제가 완주를 했거든요. 처음에 5분 40초에서 5분까지 구간 있죠? 한 5km 정도 되는 구간에서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파워론 PB, 페바 소재를 가지고 만든 미드솔 폼임에도 불구하고 임팩트가 없게 느껴졌다?
뭐 이런 느낌이 가장 맞는 표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신발을 딱 신었을 때 뭔가 재미있는 러닝화들이 있어요. 느낌이 다른 경쟁 모델들과 차별화된 포인트가 있으면 바로 캐치가 되거든요. 뭔가 더 탱글탱글하다거나 더 가볍다거나 아니면 더 충격을 흡수를 잘한다거나 아니면 반발력이 좋다거나 이런 것들은 제가 아주 예민하게 보기 때문에 금방 느껴지는데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엔돌핀 스피드 5의 이 미드솔 폼 파워런 PB는요 있죠. 신고 뛰면은 충격도 잘 걸러주고요. 반발력도 일정 수준 이상이에요. 그런데 이 엔돌핀 스피드 5의 미드솔 폼의 높이가 36mm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최근에 나온 러닝화들은 추세가 미드솔 폼의 높이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페바폼도 이제는 엔돌핀 스피드 모델만 쓰고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러닝 브랜드들, 스포츠 브랜드들이 이제 페바폼을 가지고 미드솔 폼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지적할 부분은 없었어요. 가볍고 경쾌하고 편하고 좋았어요. 페바는 페바네 하는 그런 느낌. 그런데 임팩트는 없었다. 엔돌핀 스피드 5만의 자기만의 어떤 그런 미드솔 폼이 갖고 있을 만한 장점 또는 특징, 특성 이런 것들을 발견하기 좀 쉽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제가 주행질감 테스트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 그건 바로 이 어퍼의 변화에 있어요. 통기성. 일단 이 전작인 엔돌핀 스피드 4의 어퍼의 통기성이 그닥 좋지 않았다. 엔지니어드 메쉬인데 이중직으로 돼 있어가지고 열감이 느껴진다고 얘기하시는 러너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열감이 좀 느껴집니다. 왜냐면 공기가 밖으로 투과되기가 쉽지 않은 구조의 패브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업그레이드가 된 이 엔지니어드 헥사곤 메쉬 이 어퍼가 통기성이 굉장히 좋다. 그리고 주행질감에 있어서 제가 느낀 점 이제 세 번째는 바로 이 나일론 플레이트의 이 반발력, 탄성, 서포트하는 이게 전작과 큰 차이가 없다. 뭔가 트집을 잡고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품이 전작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 업그레이드 되면서도 전작과 아주 유사한 느낌의 이런 어떤 반발력을 그대로 보여준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주행질감 테스트를 하면서 엄청 찝찝했어요, 여러분. 제 소회를 밝히면서 주행질감 테스트를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리뷰를 준비하기 전에 엔돌핀 트레이너라는 제품이 이미 출시되어 있다는 걸 이제 알고 있었거든요. 가격도 이 제품보다 10,000원이 비싸요. 가격도 더 좋고 뭔가 좀 더 업그레이드 된 것 같은 제품이 출시를 했단 말이죠. 엔돌핀 트레이너는 4분의 3 랭스 카본 플레이트가 삽입이 되어 있어요. 미드솔 폼의 소재가 인크레디럼 폼과 파워럼 폼이 이중 구조로 적용되어져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엔돌핀 라인업에 새로운 모델이 지금 추가됐다는 거예요. 소리 소문 없이. 그걸 제가 이제 알고 이제 이 엔돌핀 스피드 5를 이제 리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행질감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너무 전작과 똑같은 거예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엔돌핀 스피드를 가지고 1, 2, 3, 4, 5까지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수많은 러너들의 사랑을 받았으면 엔돌핀 스피드 4가 엔돌핀 스피드 5로 업그레이드를 할 때 엔돌핀 트레이너라는 새로운 모델을 넣을 게 아니라 엔돌핀 트레이너에 넣어야 되는 그 기능의 혁신, 엔돌핀 스피드 5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엔돌핀 스피드 5는 일부러 업그레이드를 제한하고 기껏 어퍼만 살짝 업그레이드 해놓고 나머지는 다 그대로 썼단 말이죠. 그리고는 포지셔닝을 더 세분화해서 이 위에 엔돌핀 프로 4도 있는데 엔돌핀 스피드 5와 엔돌핀 프로 4 사이에 엔돌핀 트레이너라는 제품을 출시를 하냐는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엔돌핀 스피드는 뭐고 엔돌핀 프로는 뭐고 엔돌핀 엘리트는 또 뭐고 근데 거기에 엔돌핀 트레이너까지 나왔다고?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굉장히 헷갈리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아디다스의 아디제로 라인업 할 때도 똑같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소비자 관점에서 기획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소코니가 반대로 가고 있다. 조금 더 단순하고 심플하고 간결하게 라인업을 정리하고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 미드솔 폼을 가지고 그 제품의 본질적인 경쟁력을 높이는데 쏟는다면 그 제품이 더 많이 팔릴 거 아니에요. 엔돌핀 스피드 5를 훨씬 더 혁신적인 제품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데 그 테크놀로지를 왜 여기다 안 쏟고 또 돈을 더 벌어보려고 또 다른 모델을 하나 출시하냐는 거죠. 그래서 찝찝했다. 네, 이게 소비자로서 그리고 러닝기어 리뷰어로서 주행질감 테스트에서 느낀 점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께 리뷰해드린 소코니의 엔돌핀 스피드 5의 정상 소비자가는 209,000원입니다. 네, 전작인 엔돌핀 스피드 4도 209,000원이었으니까 다행히 가격은 안 올랐네요. 네,
그 부분 알고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오늘 언급했던 엔돌핀 트레이너 구매했어요. 여러분께 리뷰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다음 달 정도에 아식스 특집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4개 모델 정도 연속해서 제가 아식스 모델만 리뷰를 해드릴 예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식스 특집 끝나고 나면 종합평까지 하고 그 후에 엔돌핀 트레이너 리뷰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이미 엔돌핀 스피드 5는 슈퍼 트레이너가 아니라 데일리 트레이너로서 더 가깝게 느껴졌다. 이게 제가 오늘 리뷰한 오늘의 총평입니다. 네, 저는 다음번에 더 재미있는 러닝화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Run up your life!